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 설명과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사업 설명회 자료를 출력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도 홈페이지 소통 참여, 민간단체 NGO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알림사항은 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설명은 1. 지원사업 개요 2. 지원사업 유형 3. 보탬 이 시스템 신규 사용 방법 4. 심사 및 선정 방법 5. 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사업 개요. 올해 지원사업 예산은 4.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일로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이며 1개 단체, 1개 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다중 선정되더라도 1개의 사업만 지원됩니다. 올해 사업 추진은 보시는 일정표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별 주요 내용은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는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해서 2월 23일 오후 6시 보탬이 시스템을 통해 직인이 날인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및 각종 신청 서류와 사무실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 고유번호증이 아닌 경상북도에서 교부받으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보탬이 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으로 공모 신청, 보조금 교부, 정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시스템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탬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지원사업 유형 2024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를 2023년 11월 20일에서 12월 28일까지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회복지, 사회통합, 시민사회, 사회안전, 생태환경, 자원봉사 기부문화, 문화관광, 민생경제,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10가지 유형이 선정되었으니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탬이 시스템 신규 사용 방법 보탬이는 개편된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지 마시고 반드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께서는 보탬 이 시스템을 사용하실 겁니다. 기존에는 BC카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셨지만 전국적인 시스템 개편으로 이제 보탬이를 사용하셔야지만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공모 신청, 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집행 정산 등 기존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됨에 따라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모 신청 서류는 보탬이 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간략하게 보탬이 시스템 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보조금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보탬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보탬이에 접속하셔서 업무 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뜰 텐데요. 아이디 로그인을 누르시고 회원 가입을 누릅니다. 가입을 하시면 공동인증서 관리의 인증서 이용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단체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용자 정보관리, 소속기관 정보 탭의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빨간색 별표 필수사항들, 기관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분류, 소재지 반드시 입력하시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가세 신고 여부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국세청 연계정보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해서 과세사업자인 경우 Y를 선택, 면세사업자나 간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탬 이시스템 가입은 끝이 나는데요. 공모 신청부터 정산까지 보탬 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2024년 공익사업에 참여하실 단체께선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1의 사업시행 공고문을 보셔도 아시듯이 공모사업 신청 또한 보탬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민간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시스템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보탬이 시스템으로 공모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보탬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지방보조사업자 재생 목록 영상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어려움 없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탬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이 동영상과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보탬이 시스템 매뉴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방법. 앞서 보여드린 일정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심사는 3월 15일 공모신청서 접수가 끝나고 약 2주간 이루어집니다. 심사는 이렇게 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단체의 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지,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단체 역량을 통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요. 사업 신청 시 소요 예산 산출 내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등을 분석하고 전년도 지원 규모와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23년에 지원받았던 단체는 24년 사업 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이 되는데요. 평가 결과가 우수인 단체는 5점 이내의 가점이 반영되고 23년 미흡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24년 공익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는 이전 연도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혹은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환수당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내용상 선정이 곤란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단체 홍보성 사업이나 행사성 위주의 사업, 인건비 위주의 사업 등은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말 그대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이고 공익성을 띠는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공익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해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사업이 선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되고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평가를 하는데요. 이때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에 또 사업 신청을 하고 선정 심사를 할 때 그때 반영이 되거든요. 23년도 미흡을 받은 단체는 지원을 못 받고 우수를 받은 단체는 가점을, 미흡을 받은 단체는 감점이 부여되니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하시고 사업 종료 후에도 추진실적 종합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주사무소 등기부 등본 및 건물 사용 승낙서, 2024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파일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은 도에서 교부받은 등록증을 주셔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이 아닙니다. 2024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파일은 신청서와 단체 속에서 사업계획서를 모두 작성하신 뒤 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PDF 파일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기입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사업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인건비, 사업진행비 등 4개의 비목과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 편성은 최소한의 경비로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반드시 보조금 신청액의 10%가 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비 지원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보조금 자부담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몇 페이지 4개 비목, 15개 세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항목들은 이름을 수정하거나 따로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4개의 비목과 15개의 세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는 단체 임직원 및 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사료, 회의 참석비, 원고료 등 세목당 지급 한도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한 시간과 초과 시간에 대한 금액이 다르니 이에 맞게 예산 편성하길 바랍니다. 강사료, 회의 참석비, 원고료는 12만 5천 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실지급액만 지급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이나 홍보용품을 만들 때 편성할 수 있으며 상품권, 시상품, 기념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신의여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의 임직원, 사업 수행자의 출장 여비를 의미합니다. 신의여비는 4시간 미만 1일 기준 1만 원이며 4시간 이상의 출장일 경우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한 명당 8천 원으로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에만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소규모 식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과비는 한 명당 4천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활동비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비 비목 내재료비인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료는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 기타 유예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에서 제13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43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 054-880-290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